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목요일 시장에서 미국 증시가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휴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요일 국내 증시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반짝 오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락 전환하며 마감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이 어떠한 종목들로 많이 쏠렸을지 거래량 탑5 종목들 확인해 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거래량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입니다. 가장 상단에는 덕성이 올라와 있고요. 그 아래로 보시면 광명전기와 에이프로젠, 두산로보틱스, 그리고 한화오션까지 이렇게 5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는 덕성 같은 경우에는 20% 넘는 급등세를 연출해줬던 종목인데요. 이 덕성은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FN가이드에 따르면 한 주 동안의 덕성은 93.48% 올랐고요. 결국에 종가는 9,79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덕성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 종목으로 지속적으로 엮이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지난번에는 대표이사와 사회이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관련 종목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한동훈 법무장관 테마 종목으로 엮이면서 최근 들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한동훈 장관이 연일 정치적 행보에 나섰고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에 나섰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총선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정치 테마주 내에서는 덕성 쪽으로 거래량이 가장 무겁게 실렸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보시면 한화오션이 위치해 있는데요. 한화오션은 이 5가지 종목들 내에서 유일하게 급락했던 종목입니다. 하락률을 확인해 보시면 16% 넘는 약세를 기록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업황 턴어라운드라든지 신조선가 지수가 최근 들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힘을 입어서 올랐던 그러한 조선주라든지 해운지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차익 매물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16% 넘는 약세를 기록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한화오션 같은 경우 수급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금요일 시장에서 280만 주 넘게 매수했고 4거래일 연속으로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많이 매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던 금요일 물량을 합쳐보면 마찬가지로 280만 주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으로 이 한화오션을 매도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광명전기 살펴볼 텐데요. 광명전기는 15% 가까이 올랐습니다. 14.91% 상승한 2,620원의 종가를 기록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광명전기는 2가지 이슈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 안에서 개별적인 호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전기는 삼성전자와 함께 123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평택의 P4, PH2 복합동 수배 전반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4일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8.9%에 해당하는 수준이고요. 이러한 공급 계약 소식이 이어지면서 이 광명전기 쪽으로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개별적인 호재 이슈였고요. 이와 또 별개로 광명전기뿐만 아니라 또 금요일 시장에서는 전력 관련 종목들이 올랐는데 그 중심에는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독점 전력망 사업의 문을 민간에 개발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된 건데요. 정부는 한전이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데다가 발전 자체보다 전력망을 제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도로나 공항 등 다른 사회 간접 자본처럼 전력망도 이제는 시장에 오픈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선 민간 기업의 송전선로 사업 참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이 광명전기화를 비롯해서 나머지 전력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되는 시장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봇주 내에서 두산 로보틱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15%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15.71% 상승한 74,400원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한 주 동안의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도 큰 폭으로 치솟았습니다. 44% 넘는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74,4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두산 로보틱스를 향한 긍정적인 평가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사업 고성장에 더해 인수합병을 통한 신사업 추가로 인해 이 외형과 이익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IBK투자증권에서는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의 선도 기업으로서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고요. 또 국내 점유율 1위, 또 중국을 제외하고서는 글로벌 점유율 4위를 달성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이어서 향후 탄탄한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 두산 로보틱스를 향한 투자 의견을 좋게 평가를 했고요. 또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두산 로보틱스는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성장 아웃퍼폼이 지속 중이라며 영국과 독일 등으로 협동 로봇 해외 판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효과를 더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어서 라인업 및 판매 채널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제시하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난 17일부터 발생이 되고 있는 이 로봇 개정안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로봇주 전반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세로 인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의 거래량이 무겁게 쏠렸을지 5가지 종목들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거래량 탑5 종목들을 확인해보시면 드래곤플라이, 한선엔지니어링, 그린리소스, 스톰테크와 제주반도체까지 이렇게 5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이 중에서 스톰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에 따라서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신규 상장 이후에 4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다가 금요일 시장에서 5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한 건데요. 따라서 이 스톰테크 같은 경우 금요일 시장에서 7%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6.95% 하락한 16,73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 내에서 이제 특징주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 특징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래곤플라이입니다. 드래곤플라이는 신작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안고서 이렇게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개임주입니다. 15.77% 상승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이 신작을 정식 출시한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기록한 가운데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급등세를 나타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3-4개 주들입니다. 한선엔지니어링 그리고 그린리소스가 있는데요. 한선엔지니어링이 161% 넘는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린리소스는 무려 200%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린리소스 207.65%의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우선 이 중에서 그린리소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린리소스는 신규 상장 첫날에 이렇게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시각 공정 장비 부품의 코팅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이 주요 제품으로는 용사 코팅 및 코팅 소재 그리고 초전도선재 장비 등이 있는데요. 공모가는 17,000원이었습니다. 이 공모가를 상회한 29,5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이후에 그와 비교했을 때 200% 넘는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한진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공모가는 7,000원이었습니다. 이 공모가를 상회한 16,6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이후에 마찬가지로 급등세를 연출한 종목이고요.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계측 장비용 피팅, 밸브, 그리고 플러밍 전문 기업으로서 밸브와 피팅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해양 이쪽에도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기자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 첫날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의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드렸고요.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 우리는 어떠한 특징 종목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영업부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시장 국내 증시 비교적 한산한 흐름을 나타냈지만 그 안에서 특징 종목들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 어떠한 특징주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수급이 좀 강했던 종목들 좀 보면은 그 코스피 200이라든가 코스닥 150 종목에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이 강했던 모습인데 오늘 삼화알루미늄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삼화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양재에 들어가는 그 알루미늄 박, 알박이라고 해서 이거를 주로 이제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동사가 어쨌든 그 LG 엔솔이랑 도요타 통상이라든가 그 JLK 파트너스로부터 한 1,250억 정도 자금 조달하면서 그 알박에 대한 증설 자금을 사용하게 되고 아마 엔솔이라든가 뭐 도요타 쪽으로도 아마 계속 들어갈 것 같고요. 그 12월 달 그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다음 달 15일에 편입이 됩니다. 실질적인 변경 날짜가 14일 종가거든요. 그래서 14일 종가까지는 이제 그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수급이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편입 효과는 좀 더 클 것이라 좀 보고 있고 삼화알루미늄이라든가 거기 안에 들어갔던 최근에 세아베스트 지주라든가 아니면 TC스의 그런 코스피 200에 힘들어 들어가는 종목들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이온 배터리 쪽에서 알루미늄 제조 쪽에서는 탑티어고 글로벌 1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코스피 200으로 편입될 예정인 삼화알루미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상승한 탑5 리스트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는 심텍홀딩스가 이름을 올렸고요. 그 밑으로는 그린리소스, 영보화학, 리튬포어스와 하이드로 리튬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을 살펴보자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한데요. 먼저 심텍홀딩스와 영보화학은 청주시에 소재한 기업입니다. 장마감 이후에 이 종목들과 관련한 이슈가 떴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마지로 어릴 적 고향인 충북의 흥덕구가 유력하다는 보도에 관련주로 부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심텍홀딩스는 9.98%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영보화학 역시 9.92% 상한가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두 종목 3,030원 그리고 4,155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장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었죠. 그린리소스 첫 번째 특징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리소스는 본장에서 207%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52,3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추가적으로 9.94% 상승하면서 57,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보통 신규 상장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자마자 급등세를 보여줬다가 윗꼬리를 다는 게 패턴이라면 패턴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린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직전까지 크게 강세를 이어내주면서 수급상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장마감 직전에 207%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9.94%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살펴봤고요. 두 번째 특징주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튬포어스와 하이드로 리튬 두 가지 종목 모두 리튬 테마와 관련된 종목이죠. 리튬포어스는 9.44% 상승했고요. 하이드로 리튬은 7.9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두 종목은 일본으로 리튬 플러스가 리튬 수출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며 상한가로 그리고 7%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소식에 리튬포어스와 지분으로 이어져 있는 하이드로 리튬까지 동반 상승으로 거래를 마친 겁니다. 참고로 이번 수출은 리튬 플러스가 그간 공들여온 일본 리튬 2차 전지 소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신호탄이 됐다는 점에서 투심은 강하게 몰렸고요. 두 종목 모두 강세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 마감한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로 마감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라온시큐어가 4%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 밑으로는 대창과 이구산업 그리고 엑스페릭스와 DI동일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창과 이구산업 그리고 DI동일 같은 경우에는 비철금속 테마로 엮여있는 종목인데요. 이 세 가지 종목은 본장에서는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일제히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들은 모두 세계 최대의 구리광산으로 유명한 퍼스트 퀀텀 미네랄스의 파나마 광산이 생산 중단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에 본장에서는 강세로 마감한 종목들이었습니다. 이 파나마 광산이 전 세계 구리 공급량의 1.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 수혜 기대감을 입은 건데요. 하지만 장마감 이후에 차익 실험 매물이 빠져나온과 동시에 같은 테마인 대양금속이 유상증자 일정을 연기했다는 공시로 인해서 매도세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종목들 3.73%, 3.54%, 2.78%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 마감한 종목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종목을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시간의 종목 중에서는 상승폭이 큰 것들은 주로 다 테마주로 엮여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한 4% 이상 올라온 에코프로 머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사마 알미늄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좀 얘기가 좀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편입된 건 아니고, 시가총액 7조 이상이 유지되면서 시가총액이 코스피 이제 50위 안에 계속 들 경우에 코스피 200 충액 편입 가능성이 생겨가지고, 금요일에 갑자기 뚝이 좀 붙었던 것 같고요. 15거래일 평균 시총 50위 안에 들면은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때 코스피 200 지수 승인 편입이 가능한데, 이게 15일이 되려 그러면은 12월 7일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2월 7일 되게 되면은 15일을 채우되고 이때부터 일주일간 시가총액 7조 이상을 유지하게 되면은 승액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12월 달 가능성이 있어서 두산 로보틱스처럼 패시브 자금을 좀 붙일 수 있다는 이런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주주랑 2대 주주가 락업을 걸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16.4%밖에 안 돼서 20% 미만은 풍렬주로 분류돼서 지금 유통 물량이 적어서 풍렬주로 분류된 상태이고, 중국 기업을 배제한 밸류체인 구축한 유일한 전구체 기업이라는 그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현재 캐파가 5만 톤인데 내년에 2025년도에 9만 5천 톤, 2026년도에 13만 5천 톤, 27년도에 이제 21만 톤인데 21만 톤을 매출을 보면 한 5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영업이익률 한 10% 보면은 한 5천억이고 영업이익 한 20배에서 한 20배 정도 주면은 시가총 한 10조까지도 좀 가능할 수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좀 매수는 좀 다소 좀 부담될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한 10조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고유 의견 드리고 하겠습니다. 나의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시간의 특징으로는 에코프로 머티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규 상장한 이후에 최근에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10조를 바라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성장세를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관심 종목에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은 미국 증시가 휴장도 했고 또 빠르게 폐장을 하게 되면서 국내 증시 좀 한산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오늘 월요일 시장 조금 더 에너지 빵빵하게 채우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를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